변태 설립사항. 변태 설립사항은 총 5가지.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특별이익, 발기인 보수가 있다. 이 모든 변태 설립사항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는데 1. 정관에 기재를 하고 2. 검사인의 조사를 받고 3. 주식청약서에 기재를 해야지 효력이 있다.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회사법적, 단체법적 출자행위이며 출자자의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와 가격, 부여할 주식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 이 현물출자 재산이 과대평가된 경우, 이게 설립등기 전에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 또는 창립총회가 변경을 하고, 설립등기 후에 밝혀지면 이에 대해서 주주, 이사, 감사, 검사인, 주의감 검사가 연대 책임을 한다. 과소평가는 자본 충실 책임을 위반하지 않아서 따로 문제가 없다. 현물 출자에 대한 출자 이행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인도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비 교부를 해야 된다. 불이행 시는 강제 이행, 손해배상 청구, 이에 대한 정관 또는 이에 대한 정관을 변경 후 필요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실권 절차가 아님을 주의. 노무, 신용은 현물 출자의 목적 재산이 될 수 없다. 이전 등기는 회사 출자자가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재산인수, 개인법적 거래 행위이며 양도인의 선명, 목적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재산인수는 무효이다. 하지만 그 행위가 동시에 사후 설립에도 해당하면 주주총회의 특별 거리를 거친다면 그 인수 행위는 유효하다. 설립 비용. 개념은 회사 설립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개업 준비 비용, 예를 들면 금전 차입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불성립 시 발기인이 설립 비용에 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 판례로 채권자는 회사에게만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가 변제 후 발기인에게 구상권이 있다. 특별히 설립 등기를 한 때 성립 후 회사가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 푸드코트 운영권, 설비 이용의 특혜, 총판권, 신주 인수 우선권 등이 특별이익의 사례이다. 이때 위결권 특혜는 포함되지 않고 임원의 지위 보장 또한 포함되지 아니함을 주의해야 된다. 발기인 보수. 설립 등기와 무관하게 지급을 하고 과다 금액이라도 정관에 기재되면 유효하지만 대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현물 출자 vs 재산인수 vs 사후 설립. 현물 출자는 금전이 아닌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고 설립 전에 약정과 인수가 있다. 제재사항으로 정관에 넣고 검사인 주식청약서에 제재사항이 있다. 재산인수는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성립된 후에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성립 전에 약정을 하고 성립 후에 인수를 한다. 이 또한 정관, 검사인, 주식청약서 이 3개의 제재사항을 받는다. 사후 설립은 성립 후 2년 내에 인수계약 체결을 하고 그 대가가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립 후에 약정과 인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가장납입. 통모 가장납입은 발기인이 은행에 납입을 하고 은행은 납입금 보관증명서, 10억 미만 발기 설립일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를 발기인에게 준다. 그 다음 발기인이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나서 알고 보니 이 발기인이 했던 납입이 납입 부실한 것을 말한다. 통모 가장 납입에서 은행은 납입이 부실하거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는 못한다. 일시차입금 가장 납입. 채권자 A에게 발기인이 차입을 하고 이 차입금을 그대로 은행에 납입을 한다. 그 다음에 은행은 납입보증증명서를 주고 발기인은 이 납입보증증명서를 등기소에게 제출을 해서 설립등기를 마치고
바로 이 은행에서 방금 그 납입금을 인출해서 그 방금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다. 이때 다른 채권자 B에게 변제하는 건 가장납입이 아니다. 이러한 가장납입의 효력은 판례로 납입이 그래도 유효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때 발기인은 자본 충실 책임이 없고 대신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며 채당 납입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특별 배임죄는 성립하고 납입 가장죄도 있고 횡령죄는 없다. 발기인의 책임. 발기인의 책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본 충실 책임, 손해배상 책임, 불성립 시 책임이 있다. 자본 충실 책임으론 인수담보 책임, 납입담보 책임이 있는데 인수담보 책임은 인수도 안 되고 납입도 안 된 것을 말하며 이때 인수자는 발기인이 공동 인수한 것으로 된다. 납입담보 책임은 인수는 됐으나 납입되지 않은 것을 발기인이 납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며 인수자는 원래 주식 인수인이 된다. 손해배상 책임. 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임무를 해태했다면 경과실도 포함된다. 제3자에게 책임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 불성립시 책임은 채권자에게 설립비용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인수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성질, 자본충실 책임과 불성립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며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자본금 흠결 및 불성립의 과실이 있다면 자충죄, 불성립 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라는 것이다. 발기인에 대한 대표소송은 100분의 1 주주가 소송을 진행하며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대표소송을 할 수 없다. 유사발기인, 주식청약서 등에 자기의 성명과 회사 설립에 찬조한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유사발기인이 되며 외관주의 법리로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글에 따라서 자본충실 책임과 불성립시 책임이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의 정리. 설립 중 발기인, 이사, 감사는 회사에게 그리고 제3자에게 모두 임무를 해태한 때 그냥 경과실만 있어도 다 책임을 진다. 발기인의 손해배상 책임, 이사, 감사의 책임은 회사에게는 임무를 해태한 때 경과실을 포함해서 책임이 있고 경과실만 있어도 책임이 있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 중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있다. 검사인은 회사, 제3자에게 모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있다. 총주주 동의로 회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가능하지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 동의가 있어도 면제가 불가능하다. 주식회사 설립 무효해소. 원인, 객관적 하자, 절창하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흠결했거나 모집 설립 시 창립총회 소집 흠결, 모집 설립 시 창립총회 결의하자, 자본금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설립 무효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관적 하자로든 의사무능력자에 위한 설립은 설립 무효해소고 제한능력자에 대한 설립은 설립 취소해소, 사해 설립의 경우 설립 취소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주식회사는 객관적 하자, 절창하자만 인정되며 따라서 설립 무효해소만 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물적 회사의 원시정관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설립 무효해소가 맞다. 성질은 형성소송이고 판결 전에는 일단 유효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구조이다. 그리고 소로만 주장이 가능하다. 당사자는 피고는 회사만 가능하고 원고는 설립 무효해소의 경우 한 명, 합자는 사원, LLC는 사원과 업무집행자, 주식 유한회사는 주의감이 원고이다. 설립 취소해소는 취소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 가능하다. 제소기간은 성립의 날, 즉 성립 등기일부터 2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 절차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관할에 전속하며 회사는 지체 없이 소제기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수개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병합심리를 해야 되며 재량기각,
하자의 보완, 재반 사정 참작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재량 기각이 가능하다. 판결의 효력으론 원고가 승소했을 땐 대세효, 불소급효. 대세효는 제3자도 회사 설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불소급효는 판결 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되며, 원고가 승소해서 회사 설립이 무효가 되면 해산에 준하여 청산을 해야 된다. 이때 설립 등기부터 설립 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했던 회사를 사실상의 회사라고 하며 법률 관계는 유효하다. 만약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 원고와 피고 간에만 효력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은 패소한 원고들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이들은 연대 책임을 진다.